번째 종목이 될 텐데요. 밀가루 끊을 수 없어님. 닉네임을 추석 연휴 동안 지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. 네. 자, 종목은요. 오랜만에 봅니다. 신한지주 보겠습니다. 매수 가격이 59,000원이고요. 이거 비중이 많은데요. 신한지주 한 종목을 40% 갖고 계십니다. 자, 그래도 다행인 건 신한지주는 많이 내려간 게 아니죠. 올한해 흐름이 좋았고 사실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매수 가격이 59,000원. 지금보다 좀 높다는 거. 아니, 지금보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올해 딱 봤을 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죠. 비중도 많아서 이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.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. 바로 알아볼게요. 전문가님, 신한지주입니다. 높은 가격에 비중도 많으신데 이거 단기간에 승부 괜찮나요? 자, 시간이 또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단기 하면은 예를 들어 막 단타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 색깔에 맞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제가 왜 자꾸 이 고점에서 이 꼭대기가 되는 지점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돼요. 이게. 왜냐면 신한지주가 안 좋냐? 그건 아니에요.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단위의 조정이 나오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2,000개 넘는 종목 중에 막 1,900개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이 40%라는 비중을 이 고점대에 들어가는 건 좀 아쉬운 판단이다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시고 좋은 게 보여도 좀 참았다가 어차피 내려옵니다. 제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죠? 올라갔다 조정, 올라갔다 조정. 무조건 이렇게 가요.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. 있죠. 막 테마주, 막 상한가 3연상, 4연상 가는 것들. 그런 걸 할 건 아니니까. 좋은 종목들은 다 이런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꼭 이런 조정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다만 종목이 나쁜 거 없습니다.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. 별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단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주가 좀 쉬어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, 자, 오늘 시장 막 엄청 좋지 않죠.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거는 보통 시장 중심 섹터이거나 시장 중심주예요. 제가 바이오, 금융, 유틸리티를 우선 지금 금리 인하 초반기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, 일단 금융주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시장 중심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. 8월, 9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거. 오히려 더 올라가는 측면들. 이런 것들이 지수는 내려가는데 얘네는 올라가네. 오히려 반대가 되네. 시장보다 훨씬 강한 애를 주고 있거든요. 그런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금융주고 그 대장의 움직임을 주는 게 또 신한지주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잘 보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. 다만 이거 좀 기다리면 됩니다. 기다리면 되는데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어차피 올라올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 손실 안 보는 폭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,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좋은데 그러면 더 사면 되지 않나요? 그럼 100% 사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왜냐면요, 시장엔 변수가 많아요. 우리 코로나 팬데믹 터질지 알았습니까? 몰랐어요.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그 전에 주도주였던 애들 다 죽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주에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40% 비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반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말씀 주셨는데, 사실 단기라고 하면은 한 3거래일, 5거래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, 그렇게 퍼포먼스 낼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.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좀 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간 자체를 한 달 정도, 한 달, 두 달, 세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하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저는 이 정고 때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지점 참고하시면 되겠고, 지금 일단 밸류업 공시가 진행되는 것들, 그리고 밸류업 펀드라든지, 그리고 연말에 밸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연말에 발표할게요 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그랬을 때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당연히 그 중심에 있겠죠. 금융사들은 다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주사들도 해당이 되는데 둘 다 포함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시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알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랬을 때 배당도 받으시고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하는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.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,
지금 PBR이 0.5배입니다.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는 PBR 1배잖아요. 그래서 1배까지 보는 건 좀 어렵다 하시면은 0.7배에서 0.8배를 목표가로 둔다라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거는 저명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더라도 아직은 기대치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선고 때 넘어가는 걸로 보시고 기간은 한 달에서 한 2, 3개월 정도를 두는 걸로 목표로 두시면은 큰 문제 없는 종목이다. 요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신한지주까지 해서 이렇게 김구려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